태백산맥 7권 발췌 보도연맹 가족들의 복수. 자신들이 읍내로 들어오기 전에 벌써 보복행위가 한바탕 회오리를 일으키고 지나갔다는 것을 안창민은 뒤늦게 알았다. 그건 보도연맹의 예비 검속에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뭉쳐 경찰 가족이나 청년단 가족들에게 자행한 보복이었다. 하루에 치안 공백이 생기면 발생한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의용군들의 분위기.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자원한 자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용산이나 영등포 쪽의 철공장이나 방직공장을 다니던 노동자들이었고 인쇄공들도 꽤나 끼어 있었다. 그리고 동대문 밖이나 잠원 밖에서 온 농사꾼들도 상당수였다. 그들이 자원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엉뚱하게 선생이 있는가 하면 회사원이 있었고 잡지사 기자도 있었다. 조심스럽게 물어본 그들의 자원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선생은 양키 새끼들 꼴 보기 싫어서였고, 회사원은 이승만과 공무원 새끼들 처 없애기 위해서였고, 잡지사 기자는 가망 없는 남한 사회의 한매를 느껴서였다. 김범준의 귀환. 전남 서남지구 사령관 김범준은 횡계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고급 들녘을 멀리 바라보았다. 황해룡 동지와 함께 물젖은 옷으로 도망치던 기억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그때 마침 밀물이어서 폭우로 뛰어들어 다리 밑에 몸을 잠그고 있다가 들녘 가운데로 난 개울을 타고 벌교를 빠져나갔던 것이다. 언제나 긴긴 폭우의 갯내음은 고향의 냄새였고 산으로 에어싼 고읍 들녘은 고향의 모습이었다. 김사영이 아들 범준에게 그래, 누가 더 옳은지는 세월이 지나가 봐야 할 일이고 지금은 서로 총을 맞댄 어지러운 세상이다. 사람이 권세를 지녔을 적에 그것을 여러 사람을 위해 쓰면 겸손해지고 자기를 위해 쓰면 교만해지는 법이니라. 실인심하지 않도록 하거라. 미루나무는 을에 그러는 것이라 여기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미루나뭇잎들의 반짝거림을 건성으로 보아 넘기고 말았다. 다른 나뭇잎들과 달리 미루나무 잎은 광택이 나면서도 감나무 잎이나 동백나뭇잎처럼 두껍지 않고 얇고 가벼운 데다 줄기와 잎을 잇는 마디가 길고 연한데 특히 잎 가까운 부분의 연하기가 아이의 속살 같아 미세한 바람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잎들은 제각기 팔랑거리는 것이고 그때마다 윤기나는 이파리들은 햇살을 되쏘아내고 있었다. 나이가 몇 살 더 먹었다 하나 아이들은 이런 까닭을 알 도리가 없었고 어른들은 미루나무가 생기에 직결된 변화보리가 아닌 이상 잎이 방정맞게 까불어대는 까닭을 굳이 캐려하지 않고 무심하게 보아 넘겼던 것이다. 큰일의 슬픔. 주기장 결정 내린 사람들이라고 속으로 어찌 그런 마음이 없었겠는가. 큰일을 해나가지 않게 그리 되는 것이지. 전쟁의 본질. 추접하고 비열하게 전쟁을 한다고? 그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가. 추접하고 비열하지 않으면 청결하고 품있는 전쟁이라도 하잔 말인가. 전쟁이 도대체 뭔가. 일단 일어났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무찔러 이기는 게 그 목적 아닌가. 목적이 그런데 추접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악독하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겠나. 전쟁에 이긴 쪽일수록 그만큼 추접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짓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나. 다만 인간이 교활함으로 그런 추악한 것들을 승리라는 포장지로 싸서 은폐시키고 또 반대로 미화시키고 하는 거 아닌가. 말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한다. 부하들에게 시키는 정신교육은 부하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것이 가라앉으며 지휘관으로서 자신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란잎 우산.
덕순이는 제일 큰 것으로 골라서 토란잎 2개를 줄기째 뜯어냈다. 요거 써라, 우산이다. 덕순이는 동생에게 널쩍하고 윤기나는 토란잎 하나를 내밀었다. 민심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후한 인심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계산법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심정적으로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일입니다. 당이 인민을 착취하자는 목적으로 그 계산법을 사용한 것이 분명히 아니면서 왜 반감과 오해를 사는 겁니까? 아쉬운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들. 농민들은 자기들이 어엿한 자장농이 되었다는 사실은 깨닫지 않고 소작인 시절에 시주한테도 간섭을 받지 않았던 논두렁에 콩을 세는 것이나 정남이 떨어져 하고 열을 올렸다. 지주들이 논두렁에 콩이나 밭고랑에 고추를 못 본 채 하고 넘긴 작은 혜택은 결코 소작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고향의 도시를 막다른 길로 몰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건 소작인들의 숨통을 미리 틔워줘 버리는 지주들의 교활한 지배 방법이었다. 김범우와 손승호의 관계. 김범우는 자신이 마음의 안정을 얻은 데는 손승호가 옆에 있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데 서로 부담이 없고 짐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동무였던 것이다. 고구마는 쑥떡, 개떡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줄을 이어주는 농가 음식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지는 겨울 막바지에 이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고구마 한 개씩으로 하루살이를 해냈다. 고흥놈들 고구마똥이라는 말이 있었다. 섬이나 다름없는 고흥은 밭이 태반인데다 땅이 거칠어 생명력이 강한 고구마 농사가 자연히 성행했다. 민족을 간과한 결과. 조선 공산당은 어찌 되었소? 민족 반역 세력에게 민족을 도용당하다니. 그자들이 어찌 감히 민족 진영이란 말을 쓸 수 있냔 말이오. 그건 그자들이 뻔뻔스럽고 교활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조선 공산당이 민족을 등한히 한 문제가 있을 것이오. 공산당 쪽에서 개북과 함께 민족을 내세웠다면 그자들이 어찌 민족을 도용할 수 있었겠소. 고유한 문화전통과 생활풍습을 가진 사회집단일수록 계급보다는 민족에 더 호응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요. 호남평야. 쌀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곡창지대 호남평야. 이곳은 수백 년에 걸친 삶의 투쟁장이었고 저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고 있는 나락은 투쟁 목적물이었다. 장교, 유무의 차이. 아무리 사기가 떨어진 나고병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 사상자가 생기기도 했다. 의외로 쉽게 손을 들어버리는 나고병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저항하다 죽어가기도 했다. 현호봉은 얼마 동안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런데 관심을 두고 보니 그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장교가 있고 없는 것의 차이였다. 나고병들 중에 장교가 없으면 총 몇 방 쏘다가 쉽게 손을 들어 올렸고 장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저항이 완강하게 마련이었다. 군대에서 장교라는 것이 왜 필요하며 장교와 사병이 어떻게 다른가를 새롭게 느끼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와 현실의 괴리. 부처님 말씀으로 하자면 인생살이가 잠시 잠깐인데 실제로는 굽이굽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뜻깊긴 하지만 현실이 고달픈 사람에게는 귀에 닿지 않는 너무 먼 소리죠. 그게 부처님은 깨달은 입장에서 사람을 살만한 삶 중에 하나로 보신 것이고 인간은 인간끼리만 보는 데서 오는 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마 영원히 줄일 수 없을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뺏고 뺏기는 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내세고찰. 불교에서는 엄연히 내세가 있었지만 그건 영혼의 존재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었고 모든 종교가 갖게 마련히 현실 세계의 질서나 안녕을 유지시키기 위한 종교적 윤리 도덕 윤리일 뿐이었다.
어느 종교나 사이비 종교인들은 그 내세관을 신도들에게 협박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종교를 돈에 팔아넘겨 타락시켰고, 신도들은 신도들대로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돈으로 종교를 거래하는 이기적 맹신을 낳았던 것이다. 종교 중에서 신화적 부분이 없는 종교가 없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종교일수록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며, 내세관을 과장하고 과신하게 하는 종교일수록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다. 모든 종교의 필요는 첫째, 자아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 동물적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셋째, 경전의 올바른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일 뿐이었다. 내세관은 그 세 가지를 지키게 하는 보조 장치에 불과했다. 굿발치와 신발치. 소뚜껑이 누구 앞에서나 자랑스러워하는 건 자신이 굿발치라는 사실이었다. 굿발치는 전쟁 전부터 야산투쟁을 전개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구분짓는 뜻을 포함시켜 일상어로 쓰이고 있었다. 공감가는 논리. 인간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존재인 까닭이었다.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 논리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도 전적으로 찬동을 보낼 수는 없었다. 인공치하가 되고 곧 각 신문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채용한다는 골고가 나붙었다. 그는 아예 심사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에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 정권에도 기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식은 공산주의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슬프다와 서럽다. 그녀가 슬프다고 하지 않고 서럽다고 한 것은 묘한 감정을 느끼겠다. 그는 별다른 근거 없이 슬프다는 말은 서양 정서고 서럽다는 말이 우리 정서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무등산. 무등산은 시내에서 너무 가깝다는 입지 조건 외에도 산의 형태 조건으로도 중요 조직이나 많은 투쟁력이 은신하기에는 적합치 못했다. 무등산은 1000m가 넘는 높이로나 넓게 자리 잡은 덩치로나 온화하면서도 묵직한 생김으로나 이름 그대로 빼어난 산인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산의 구조가 단순해서 그 속에 새까지친 줄기들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오밀조밀한 골짜기가 없었다. 거기다가 잡목이나 잡풀들마저 무성하지 않아서 어디 비트 하나 안심하고 만들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비해 백운산은 그 입지 조건이나 형태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여성들에 비해 시집간 여자로 보이기는 해도 그 얼굴이 그래서는 색에 미친 그것들 눈속이기가 쉽더라 하겠구먼요. 낭자도 머리 빗지 말고 멋대로 틀고 얼굴에 검댕이도 좀 칠하고 옷도 누대기를 입어 그놈들 눈에 정냄이 떨어지게 하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구먼. 생각이 어쩌요? 인간관계 기술. 상처를 본 송지효는 흥분해서 마구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그 흥분된 소리를 듣자 그동안에 쌓여온 외로움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그 참담했던 절망감이 거쳐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미선이 살아야 하는 이유.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 김미선이여, 정신을 차려라. 여기서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놓고 온 두 자식을 다시 만나야 할 것 아닌가. 두 자식을 놓아둔 채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은 무엇인가? 혁명의 열정, 역사의 실천의식인가? 그렇다면 어서 깨어 일어나라. 혁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사는 이제 실천을 기다리고 있다. 전라도 지주의 딸로 혁명의식을 가짐으로써 장한 탄생을 하고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전래길 장정에 오름으로써 또다시 장한 탄생을 이룩한 여인이여. 태양처럼 뜨거운 혁명의 열정을 불붙여서 깨어나라.